식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자 인체를 유지시키는 원동력. 그러나 식욕만큼 소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탈이 나기 마련인데 건강의 기본이 되는 소화에 좋은 산야초를 알아보자. 정진씨는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이 뭐냐? 소음인은 타고날 때부터 비위의 기능이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 입도 작고 잘 체하고 처방을 써가지고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소화 능력이 다르다고 본다. 특히 소화에 약한 체질이 소음인. 선천적으로 냉한 체질인 소음인은 추위를 잘 타고 손발이 찬데 평소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많다. 소화는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성 소화불량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측정해보면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무절제하게 음식을 섭취한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은 폭음이나 폭식, 한방 용어로 고량짐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지방이 많거나 아주 음식이 맛이 찐득찐득한 좀 두터운 그런 그 성질을 가진 음식물들을 많이 섭취한 경우. 두 번째가 요즘 얘기로 하면 스트레스죠. 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자극. 그 다음에는 이제 타고난 세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비위가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네 번째가 이제 과로, 심하게 피로했다든지 또 반대로 너무 운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몸이 너무 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방에서 보통 증상이 많다 하더라도 원인으로 따져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인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습하고 한방용어로 기가 체한 기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첫 번째는 이 습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하고 두 번째는 비위의 중초에 기가 울체되기 때문에 이 기를 소통시키는, 그러니까 귀를 밑으로 위로 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런 약재를 써서 치료하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는 신체 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각 소화기관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킨다. 인체는 바로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소화기인 위와 장은 음식을 소화시켜 진액을 만드는데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의 허실이 서로 교체되어 기가 오르내리며 소화가 된다. 그런데 더운 것과 찬 것이 잘 조화되지 못하면 기운이 허해져 소화기에 병이 난다고 적고 있다. 또한 동의보감은 소화에 좋은 단방을 밝혀놓고 있다. 위를 편안하게 하고 오장을 충실하게 하는 보리, 비장을 보하고 설사를 다스리는 백출, 수별을 없애고 비를 보하는 산사, 기를 내리게 하고 위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치실, 오장의 기를 다스리는 후박이 그것이다. 소화를 돕는 약초는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수별을 없애고 기를 소통시키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전국 각지의 산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황병나무. 목질이 견고해 물에 잠겨도 수년을 견디는 수종이다. 주로 나무 껍질을 약재로 쓰는데 위장병, 소화불량, 토혈, 황달, 당뇨 등의 약으로 사용한다. 황병나무는 나무 전체에서 향이 나는 게 특징. 껍질은 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채취한다. 우리나라 중부 이북지방에 자생하는 산사나무. 장미과의 낙엽 교목으로 5월에 흰색 꽃이 피고 9월이 되면 붉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말려 약재로 쓰는데 수별을 없애고 건위, 소화 촉진, 개고기 먹고 체한 데 특효야. 탐스러운 꽃이 아름다운 후박나무.
목련과의 낙엽 교목으로 각 지방 산지에 자생하며 초가을이면 적자색의 열매를 맺는다. 해묵은 냉기와 뱃속이 가득 차 불편한 것, 토사광난 등을 치료하며 장과 위를 두텁게 하고 오장의 모든 기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옛부터 동네 어귀 울타리 역할을 든든히 해왔던 탱자나무. 고향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탱자나무는 운양과의 낙엽 관목으로 높이는 3m 내외다. 나무 껍질은 녹색을 띠고 있고 가지가 약간 평평하다. 길이 3에서 5cm의 단단한 가시가 특징. 탱자나무는 10월이 되면 둥근 열매를 맺는다. 이맘때면 마을 어귀는 탱자 따는 손길로 분주하기 마련. 무르익은 열매는 향긋하고 진한 향기를 뽐내지만 먹을 수는 없고 약용으로만 사용한다. 큰 것을 지곡, 작은 것을 지실이라 부르는데 덜 익어 푸른빛을 띠는 것이 지실. 탱자의 열매는 예로부터 약으로 널리 쓰였는데 주로 담과 해열, 건위,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지실이 뱃속이 가득 차 괴로운 것을 없애주며 묵은 체증을 뚫는다고 적고 있다. 지실은 민간에서 흔히 백출과 함께 쓰인다. 백출 지실탕은 백출과 지실을 각각 5g 정도 섞고 물 500에서 600cc 정도를 부은 다음 물이 반이 될 때까지 2~3시간 달이면 되는데 하루에 2~3번 마신다. 이렇게 달인 백출 지실탕은 소화불량, 만성 위장 장애의 특효약. 소화에 탁월한 약효를 보이는 백출. 백출은 보통 우리나라 산지, 건조한 숲속에서 드물게 발견되는데 백출은 바로 삽주의 뿌리를 일컫는 말이다. 있네. 이게 백출이라. 요 안았잖아요, 생강매로. 요건 백출이고, 예. 요 대가리 찌다능이 이건 청출이고 그래. 이게 이제 한 가지에서 이제 청출 백출이라. 그래서 이제 청출 백출이라 하는 기라. 요거를 이제 따갖고, 예. 요건 요거대로 이제 요 잔털 띄고 요렇게 깎아갖고, 이건 백출로 팔고, 이건 그냥 이제 이거 잔발만 띄고 이게 이제 청출로 팔고 그러는 기라. 이게 이제 이장약이 최고 좋은 거 아니라 이게. 삽주란 소와 말이 즐겨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백출은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 인체의 습열을 없애는 특성이 있다. 삽주는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복통, 소화불량, 만성 위장병, 이뇨, 해열, 현기증에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삽주 뿌리가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토사광난을 치료하고 허리와 배꼽 사이의 피를 이롭게 한다고 했다. 또 소화에 좋은 단방을 밝혀놓았으니 그중 하나가 창출, 후박, 진피, 감초 이렇게 4가지 약재를 함께 쓰는 평위산이다. 평위산을 만들려면 창출 15g, 후박 8g, 진피 10g, 감초 5g의 물을 1000cc 정도 붓고 2시간 정도 달이면 되는데 하루에 3번씩 나눠 마신다. 이렇게 만든 평위산은 비장을 온화하게 하고 위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위의 기를 고르게 해 식욕을 돋군다. 백출은 그 국화과에 속하는 그 삽주라고 하는 것의 그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출은 이 소화 기능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약인데 그 만성 그 소화불량, 유궤양, 유염 이러한 질환에는 물론이거니와 혹은 우리가 음식을 과식했다든지 과음했다든지 해서
급성으로 오는 그 위장 장애도 이 백출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5, 6월이 되면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보리. 옛부터 쌀과 함께 중요한 재배 작물로서 서민의 배를 채워주었던 친숙한 곡식이다. 화본과의 2년생 초본인 보리는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로 약 10,000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보리의 열매는 식욕부진과 위장의 허약 증세에 효과가 좋다. 보리는 뿌리는 시기에 따라 봄보리와 가을보리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심어 이듬해 여름에 거두는 가을보리가 대부분이다. 보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줄 보리와 2줄 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줄이 이렇게 6줄로 된 보리를 6줄 보리라 그러고 이렇게 2줄만 돼 있는 보리를 2줄 보리라 그럽니다. 6줄 그 보리는 주로 식용이나 이제 혼식용 그리고 엿기름용 이제 보리차용으로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2줄 보리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보리로서 알이 굵고 균일하기 때문에 맥주 제조용에 적합한 것이 2줄 끝보리가 되겠습니다. 옛부터 보리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몸에도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리의 고유한 생장 조건 때문이다.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기가 많이 축적되는 것. 고추장 찍어서 다 고추도 안주로 시고. 보리는 음기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의 성질이 냉하기 때문에 찬 것이죠. 서늘하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열이 있는 허열이 있는 것을 식혀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입맛이 없고 더위를 많이 탈 때 오히려 보리밥을 먹거나 보리를 냉수에 말아서 먹게 되면 그러면 열독도 풀어지고 시원하고 또 영양도 골고루 섭취가 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보리를 대맥이라 적고 있는데 설사를 멈추게 하며 오장을 실하게 하여 기가 허한 것을 보완해 준다고 했다. 또한 위를 편하게 하니 밥이나 죽을 끓여 먹으면 좋고 보리의 싹은 소화에 좋다고 적혀 있다. 비위, 특히 소화기 계통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음식에 체했다거나 아니면 기운이 고르게 소통되지 않을 때 이 보리를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그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소화기 계통에 작용하는 보리의 특징을 가리켜서 한방에서는 익기 조중, 즉 기운을 높이고 소화기 계통의 기운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리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주목을 끌고 있는데 먼저 쌀과 보리의 성분을 살펴보자. 두 성분을 비교했을 때 보리의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쌀에 비해 월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곡물 중 보리의 식이섬유소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 보리는 전분이 64%, 단백질이 11%, 베타글루켄이 5%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수분, 지방, 해분, 그리고 우수한 비타민 B그룹, 그리고 미량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리에는 쌀에 부족한 성분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쌀과 같이 혼식을 할 경우 건강식으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떡하면 맵쌀과 찹쌀을 이용한 게 대부분. 하지만 요즘은 영양 만점인 보리를 이용한 떡이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바로 찰보리 인절미와 찰보리 모찌. 찰보리를 이용한 떡은 보리 특유의 깔끔함이 없고 쫄깃쫄깃함이 그만인데 바쁜 현대인의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보리를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보리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애용하는 음료다. 보리차는 보리가루를 사용하거나 보리를 볶은 다음 잘 빻아서 끓는 물에 끓여 차로 마신다. 이렇게 끓인 보리차를 장복하면 식욕부진, 급체, 장염, 소화불량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요즘은 건강음료 바람이 불면서 시중에 다양한 보리 음료가 선보이고 있다. 이제 산야초는 약재가 아닌 먹거리로서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다. 국제건강가족 동호회. 산야초 녹즙을 이용해 암을 고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산야초가 암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산야초 속에 현대의학이 밝히지 못한 암 정복의 열쇠가 숨어 있을까? 이른 아침부터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말기 암 환자들. 현대의학이 포기한 이들 중 기적적으로 암을 이긴 사람이 있다. 폐암 환자였던 장을생 씨도 그중 하나. 머리를 안 올라가게 산다고 다 머리로 내려올라가 죽더라고요. 내 종양이 돼갖고 죽어버리더라고. 폐암 환자들이 제가 보니까요. 싹 그래갖고 제 주변에서 본 사람이 다 죽었어요. 저만이라고 살아갖고 있어요. 지금은 건강한 일상을 꾸려가는 도로쿠 씨. 그러나 그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암 말기로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한의원 약을 소개를 해가지고 그 약을 6개월 복용했어요. 6개월, 딱 6개월. 밥도 전혀 먹도 못했고, 자리에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그 한 달 만에 그 입맛을 찾아가지고 그 음식에는 그 회복이 많이 되죠. 그 지금은 뭐 상태가 간 수치도 정상적이고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등산도 지금은 댕기고 뭐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 외에도 암을 이긴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지난 30년간 암을 고친 환자들이 700여 명을 넘어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암 완치의 비밀은 이 약의 주요 약재인 한 약초 속에 숨겨져 있었다. 지금은 귀해진 와송. 오래된 기와 지붕에서 자라나는 와송은 흔히 기와솔 혹은 바위솔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와송은 이로부터 독사에 물린 상처에 좋은 상비약으로 널리 사용해왔다. 본초 강목에서는 와송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는데 모든 악성 종기를 삭히는데 그 어느 약재보다 효능이 좋다고 적고 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와송의 성질은 평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고 피가 섞여 나오는 설사를 낫게 한다고 했다. 우리 옛 문헌에는 와송 외에도 암 치료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다양한 약초들을 밝혀놓고 있다.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귀전으라 불리는 화살나무, 어혈을 풀어주고 생리를 조절하며 근래에는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골짜기 개울가의 습한 곳에 자라는 느릅나무,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위와 장의 나쁜 열을 없애주며 부종을 치료한다. 높은 산 암석지대에 자생하는 장군풀, 대황이라 불리는 장군풀 뿌리는 어혈을 풀고 적취를 깨뜨리며 악성 종기를 치료한다. 번행초는 복부와 흉부의 병을 고치고 특히 위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항암에 쓰인다고 하는 것들은 뭐 꼭 암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한의학에서는 과거의 그 어떤 염증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재들 중에서 그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이 특별히 더 강한 그런 약재들이 암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로 쓰이는 한약재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백화사슬초, 반별련, 와송, 그리고 귀전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약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와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궁계통의 어떤 그 염증을 치료하는데 특별히 더 좋은데 우리 보면 그 전신에 어떤 그 염증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그 항암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암을
장관에 모이고 쌓인 종양이라 하여 적취라 부르고 있다. 즉 기가 오랫동안 쌓여있는 증세를 적이라 하고 기가 모여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쉬라고 했다. 또 적취의 원인을 오장이 상에 허해졌을 때 찬기운이 엄습하면 병이나 맥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혈기가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암에 대항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체 내에서 암세포는 수시로 생겨나지만 건강할 때는 인체의 면역세포가 이를 억제시킨다. 그러나 인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암세포가 쌓이게 되면 암이 드는 것. 이때 서양의학의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무차별 공격해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는 것. 한약의 장점이라는 것은 양약의 세포독성보다는 약하지만, 양약을 직접하는 세포독성 측면은 약하지만 면역의 기능을 상당히 조절해주고 양약의 항암제의 부작용을 조금 억제해주고, 또한 혈관 형성 저해 작용에 상당히 우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어포프토시스라고 그래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가 많이 있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의 약제들과 속방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강원대 식품공학과에는 20년째 산야초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교수가 있다. 함승시 교수. 그 역시 지난 91년 위암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함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먹는 40여 종의 나물 추출물에서 양리 효과를 밝혀내고 있는데 대부분 동의보감의 처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의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산야초의 항암 효과. 그의 실험 결과는 국내 암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산야초의 항암 효과가 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것. 활발하던 유방암 세포에 민들레 농축액을 넣고 2시간이 지나자 유방암 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돌나물, 민들레, 원추리, 참치 등이 각종 암 억제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위암, 폐암, 유방암 세포에 참치 추출물을 넣어주자 놀라운 암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솔잎의 경우 정상적인 간암세포인 A에 비해 솔잎 추출물을 넣은 B는 암세포가 눈에 띄게 파괴됐다. 또한 누드 마우스에 결장암 세포를 주입한 후 산야초 추출물을 10일간 투여하자 종양 성장 억제 효과가 뚜렷했다. 산야초류 한 40종류에 대해서 그 생리적 기능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취나물 계통이 상당히 항산화 효과가 강하고 그리고 발암물질 억제하는 효과는 뭐 대부분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동물 실험에 있어서 그 유전 독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그 각종 암세포에 대해서 암세포의 그 성장을 억제한다든가 암세포의 그 사멸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취나물을 이용한 천연 항산화제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런 산야초로부터 그 항암 소재, 신의약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 암. 어쩌면 산야초에는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면면의 산과 들을 지켜온 산야초에는 자연의 질서와 기운이 깃들여 있다. 인간 또한 자연의 산물. 질병을 치유하는 해법 역시 자연에 있지 않을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산야초 역시 그 안에 숨은 건강의 비법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다. 그러나 식욕만큼 소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탈이 나기 마련인데
건강의 기본이 되는 소화에 좋은 산야초를 알아보자. 정진씨는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이 뭐냐? 소음인은 타고날 때부터 비위의 기능이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 입도 작고 잘 체하고 처방을 써가지고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소화 능력이 다르다고 본다. 특히 소화에 약한 체질이 소음인. 선천적으로 냉한 체질인 소음인은 기가 체한 기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첫 번째는 이 습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하고 두 번째는 비위의 중초에 기가 울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를 소통시키는, 그러니까 귀를 밑으로 위로 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런 약재를 써서 치료하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는 신체 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각 소화기관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킨다. 인체는 바로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추위를 잘 타고 손발이 찬데 평소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많다. 소화는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성 소화불량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측정해보면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무절제하게 음식을 섭취한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은 폭음이나 폭식, 한방 용어로 고량짐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지방이 많거나 아주 음식이 맛이 찐득찐득한 좀 두터운 그런 그 성질을 가진 음식물들을 많이 섭취한 경우. 두 번째가 요즘 얘기로 하면 스트레스죠. 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자극. 그 다음에는 이제 타고난 세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비위가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네 번째가 이제 과로, 아주 심하게 피로했다든지, 또 반대로 너무 운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몸이 너무 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방에서 보통 증상이 많다 하더라도 원인으로 따져서 앞에 말씀드린 그 원인으로 해서 인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습하고 한방용어로 식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자 인체를 유지시키는 원동력.